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 속의 세상은 과연 진실일까요? 특히 유튜브 영상 속의 저는 생활은 부정적인 게 대부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저는 생활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속의 저는 생활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까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이자 부정성 평양의 공동 저자인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신문 속의 세상이 항상 우울해 보이는 것은 우울한 기사를 다룬 신문이 독자들에게 잘 팔리고, 그래서 언론사는 우울한 기사를 더 많이 신문에 게재하다 보니 마치 신문 속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세상과는 관계없이 우울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유튜브 영상 속의 저는 생활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말하는 부정성 평양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유튜브들은 시청자들이 저는 생활에 관한 긍정적 영상보다는 부정적인 영상에 관심이 많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 부정적 영상을 올리다 보니 유튜브 영상 속 저는 생활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 저는 생활의 실체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기사나 영상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저는 생활을 다룬 유튜브 영상 중에서 부정적인 영상에 왜 마음이 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생활에 관한 유튜브 영상 제목을 한번 보면요. 내가 저는 생활을 포기한 현실적 이유, 은퇴 후 저는 생활은 비참한 삶이다. 저는 생활을 접고 떠나는 이유는 대개 이런 식의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질문드린 대로 이런 제목의 영상 속 내용은 과연 진실일까요? 얼마 전 퇴직을 다룬 일간지 기사를 보았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 전문가들이 뜯어 말리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튜브 영상 제목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이런 영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성 평양 혹은 부정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비난을 칭찬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우리는 대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반응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욕조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기사의 양이 많은 것은 독자들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테러에 대한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영국 BBC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진이 시선 추적 기술을 사용해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뉴스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기사보다는 부패나 사고, 위선 등을 다룬 부정적 기사에 더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길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시사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이 특히 부정적 뉴스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평소 어떤 기사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 뉴스를 선호한다는 이중적 응답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개인의 불안감과 같은 병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평양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 부정성 평양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야생에서 동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숲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릴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놀고 있는 무리 집단과 그 소리가 맹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미리 피신하는 무리 집단 중
어느 쪽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물론 숲속에서 그 소리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피신하는 무리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이처럼 부정성 평형 심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 기인한 일종의 인지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 속의 세상이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그것도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 영상에 마음이 끌리는 건 자기 방어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은 여우와 심포도란 이솝 우화는 합리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인데요. 배고픈 여우가 포도나무에 맛있어 보이는 포도송이를 보고서는 따먹고는 싶으나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 아무리 떼어도 따먹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포기하면 이런 말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합니다.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 시고 맛이 없을 것이다. 따먹지 않기를 잘했어라며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는 생활에 실은 내 생각을 정당화해 줄 부정적인 영상에 마음이 끌리고 그 영상을 통해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생활에 관한 한 일간지 칼럼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은퇴 설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주거 계획은 노후 설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생활 범위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70대는 70%, 80대는 80%의 삶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삶은 전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도심이 좋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